자, 표현 대리로 들어갑니다. 자, 엑기스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표현 대리가 나오는데요. 일단 첫 번째 특징적으로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라는 거죠. 하늘이 무너져도 무권 대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서 상대방 측에서 만약에 유권 대리를 주장한다면 그 안에는 표현 대리 주장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자, 밑으로 2번 대리 행위가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무효죠. 이러면 절대적 무효입니다. 표현 대리는 효력을 유효로 만드는 건데 절대적 무효는 유효가 될 수 없으니까 결국 표현 대리는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자, 3번처럼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지 비법인 사단 재산을 처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했다는 거죠. 강행법규 위반이에요. 이러면 절대적 무효예요. 그러면 표현 대리가 적용될 수 없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4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결국 여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상대방 측도 과실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실 퉁치자고 과실 상계시키자는 거죠. 그거 안 되죠. 자, 5번 내려갑니다. 표현 대리가 되려면 현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표현 대리는 대리예요, 대리 아니에요? 표현 대리 대리다, 대리 아니다? 대리죠. 표현 대리 왜 대리예요? 대리라서. 표현 대리도 대리예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라는 거는 어쨌든 대리 행위를 한 거 안 한 거. 대리 행위 한 거 맞아요. 다만 이제 권한을 가지고 한 거예요? 권한 없이 한 거예요? 권한 없이. 권한 없는 상태에서 대리 행위 한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대리 행위라는 거 자체가 상대방과 계약을 할 때 저 대리인이에요 라고 현명을 한 거 안 한 거. 현명한 거를 말하는 거죠. 현명한 거. 그래서 표현 대리도 현명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인의 부동산을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놓고 갑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 쳐놓고 그러고 나서 상대방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현명한 거예요? 현명 안 한 거예요? 참고로 현명이라는 건 안녕하세요. 저 대리인이에요. 이게 현명이잖아. 근데 지금 대리인으로 꾸며서 팔았다고요? 자기 명의로 등기해서 팔아 넘겼다고요? 자기 명의로 등기해서 팔아 넘겼다고요? 그럼 을이 병하고 계약할 때 자기를 소개할 때 대리인으로 소개해야 부동산 자기 거라 그래요. 자기 거라 그러겠죠. 그랬겠죠. 그럼 현명 없었던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무권리자 처분행위라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처분행위를 한 거란 말이죠. 대리로 팔아먹은 거예요? 자기 거인 것처럼 꾸며서 팔아먹었어요. 자기 거인 것처럼 꾸며서 팔아먹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에 부동산이 있는 상태에서 을이 서류를 조작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대리인인 것처럼 해서 팔아먹으면 이거는 을이 병하고 계약할 때 저 대리인이에요 라고 현명을 해가지고 팔아먹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무권리자 처분이 아니라 이게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무권대리. 대리로 해서 팔아먹은 거라고. 그럼 남의 부동산 팔아먹을 때 무권대리로 팔아먹는 게 나빠요? 무권리자 처분행위로 팔아먹는 게 더 나빠요? 둘 다 나빠. 둘 다. 둘 다 잘못된 거죠. 남의 부동산 둘 다 잘못된 거. 둘 다 잘못됐다고. 둘 다. 근데 그 방식이 다르다고요. 방식이. 자기 거인 것처럼 해서 팔아먹는 거랑 마치 자기가 대리인인 것처럼 대리권 가진 것처럼 해서 팔아먹는 건 절차가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권리자 처분하고 무권대리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고 있는 표현 대리도 대리라고요. 얘도 무권대리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현명해서 팔아먹었다는 것이. 근데 둘은 절차와 방식은 다를지라도
형태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 다 효력이 무효죠. 근데 무슨 무효예요? 둘 다 유동적 무효입니다. 무권리자 처분이든 무권대리든 둘 다 유동적 무효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표현대리도 현명이 있었던 거, 현명 없었던 거. 현명이 있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현명이 없었던 경우라면 이때는 표현대리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무권리자 처분이 되겠죠. 그러면 자, 내려갑니다. 수협표시 표현대리입니다. 수협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속았던 경우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밑에 동그라미 2번 달라고 보세요. 수협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수협표시는 대리권 혹은 대리인이라는 그 표현을 반드시 썼어야만 해당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오른쪽 3번 갑니다.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는데도 수여를 했다고 상대방한테다가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일단 본인을 갑으로 잡고요. 본인을 갑으로 잡고 본인이 타인이 을이죠. 타인한테다가 수권을 했다고, 나 을에게 수권을 했어 라고 누구한테 통보했다고요? 상대방한테다가 통보했다고요. 이 통보한 게 뭡니까? 수여표시죠. 갑이 병한테다가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고 이렇게 수여표시를 하니까 상대방 병 입장에서는 을을 대리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계약을 했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수권한 적이 없었던 거고 을이 대리인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 병 같은 경우는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를 주장해서 여기서 이제 125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지문에서 말하는 거는 자, 본인 갑이 타인 을한테다가 대리권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수여를 한 적 있다고 상대방 병에게 통보를 했는데 둘째 줄에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자하고 뭔가 대리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하고 계약을 했다고요? 딴 사람하고 계약했다고요? 다른 사람하고 했다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얘를 상대방이라 그래요. 지금 외의자라 그래요. 상대방 외의자. 그러니까 외의자 정은 수요 표시 받은 자예요? 그자 아니에요? 그자 아니죠. 얘는 수요 표시 받은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에다가는 125조 수요 표시 표현 대리 그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125조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이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그 권한을 넘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기본 대리권들이 열거되는 거죠. 자, 첫 번째입니다. 기본 대리권 자체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라면은 이때는 표현 대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대리권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자, 2번 단락 법정 대리권. 자, 3번 단락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권. 여기서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 4번에서 말하는 거는 역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 5번은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 지금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어쨌든 다 복대리권들 말하는 거죠. 싹 다 기본 대리권 해당된다는 거죠. 지금 6번에서처럼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한다는 거죠. 6번에서 말하는 소멸한 대리권은 무권 대리권을 말하는 거죠. 그것조차도 기본 대리권으로 된다는 거다 안 된다는 거다? 다 된다는 거죠. 7번도 같은 말이죠. 129조에 표현 대리를 기본 대리권으로라고 돼 있죠. 이것도 무권 대리 말하는 거예요. 무권 대리권도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이 돼서 그게 성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8번 일상가사 대리권. 9번 공법상의 행위 중에서 등기 신청에 관한 대리권. 여기서 말하는 이 등기 신청에 관한 대리권은 공법상 대리권 말하는 거죠. 이것도 기본 대리권 다 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요. 자, 심지어 다음 페이지에 11번에 사자가 나오는데요. 얘한테도
권한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권도 기본 대리권에 포함시켜준답니다. 그러니까 역대 35회 기출문제 중에서 기본 대리권에 해당 안 되는 경우가 없었다고요. 다 해당되는 걸로 다 출제됐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본 대리권과 표현 대리, 나가서 했던 행위가 반드시 같은 종류여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전혀 다른 종류로 했던 거라도 권한을 넘겼으면 126조 적용됩니다. 자, 13번입니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있다고 믿을 만한 그 정당한 이유. 여기서 말하는 그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말하는 거죠. 선의 무과실. 그 선의 무과실 정당한 이유는 대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대리 행위 당시가 이제 계약을 했던 그때 그 당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다음 내려갑니다. 밑에 4번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입니다. 자, 일단 동그라미 1번에서는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선임했던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법률 행위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중간에 복대리인 들어와도 표현 대리 법리가 달라지지 않고 동일하게 다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2번은 대리권 소멸 후에 어떤 표현 대리 행위가 있었고, 근데 문제는 그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가 또 있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는 소멸 후에 주목해야 돼요? 권한을 넘겼다는 데 주목해야 돼요? 권한을 넘긴 데 주목해야 되죠. 이때는 소멸 후 표현 대리에 해당된다. 권한 넘은 표현 대리에 해당된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문제집은 82페이지예요. 자, 문제집 82페이지고요. 35번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표현 대리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현명하지 않았네요. 그럼 표현 대리야, 표현 대리 아니야? 아니죠. 대리가 아니죠, 이건. 1번 틀림. 자, 2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 민법 제126조에서 제3자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제3자는 우리가 알던 그 제3자가 아니라 상대방을 뜻하는 겁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라는 거는 본인이 있고 그리고 대리인 있었는데 그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하면서 권한 내에서 했다고요? 권한을 넘어서 했다고요? 권한을 넘어서 했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 을이 병하고 계약을 했을 때, 권한을 넘은 행위를 했을 때 이 병이 조문에서는 얘를 뭐라고 칭하냐면은 제3자라고 칭하고. 근데 우린 얘를 제3자라고 불러요? 상대방이라고 불러요? 예? 얘를 상대방이라고 부른다고요. 표현의 차이일 뿐입니다. 결국 조문에서 말하는 126조 조문에서 말하는 이 제3자라는 요 사람은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고, 결국 무권 대리인하고 직접 계약을 했던 바로 그 사람, 바로 걔를 뜻하는 거다라는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행위를 했던 그 직접의 상대방을 뜻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3번 기본 대리권하고 나가서 했던 월권 행위가 동종 유사여야 돼요? 그거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되고요. 자, 4번입니다. 등기 신청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대리 권한은 공법상 대리 권한이었던 거죠. 근데 나가서 했던 행위는 공법상 행위를 했어요? 사법상 행위를 했어요? 사법상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같은 종류로 한 거예요? 다른 종류로 한 거예요? 다른 종류로 한 거죠. 그러면 권한을 넘긴 거, 안 넘긴 거? 그래도 넘긴 거죠. 다른 종류로 했어도 넘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3번 선다하고 4번 선다는 지금 같은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5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선임한 복대리인하고 상대방 사이에서 뭔가 계약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복대리인이 중간에 들어와도 표현 대리 성립된다, 성립 안 된다? 다 성립됩니다.
자, 따라서 성립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37번 문제. 표현 대리 문제 틀린 겁니다. 자, 1번입니다. 수여 표시 표현 대리가 있고요. 어쨌든 간 표현 대리가 성립되려면은 전부 다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다 필요합니다. 2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고요.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습니다. 일상 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에 해당한다, 해당 안 한다. 다 해당합니다. 다 해당하기 때문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오케이 성립할 수 있다. 자, 3번에 사자가 나오네. 사자가요. 기본 대리권 돼야 안 돼요? 다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3번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권한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번 정답. 자, 4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 권한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이거 상대방 선의 무과실 말하는 거죠. 이거 판단 시점이 언제냐? 대리 행위 당시. 계약을 했던 그때 그 당시입니다. 자, 5번이요. 소멸 후복 대리인을 선임했고 복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 행위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중간에 복 대리인 들어와도 표현 대리 그대로 성립돼 안 돼? 그대로 다 성립되죠. 39번 문제요. 틀린 것은. 자, 기억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된다. 아니요. 법정 대리에도 다 적용됩니다. 자, 니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때는 무권 대리인하고 표현 대리에 해당하는 그 무권 대리 행위를 특정시켜야 되겠죠. 어떤 게 권한 없이 했던 행동인지 특정을 해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자, 디귿은 지금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잖아요. 이러면 무슨 무효라고요? 절대적 무효죠. 그럼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죠. 표현 대리는 효력을 유효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될 수 없죠. 자, 리을에 어떤 단어 보이세요? 과실상계. 시키는 거. 이거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과실상계. 틀린 거는 지금 니은 빼고 다 틀렸죠. 지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41번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입니다. 자, 1번. 권한을 넘긴 그 대리 행위하고 갖고 있던 기본 대리 권한이 같은 종류여야 된다. 그거 필요 없다고요? 필요 없습니다. 동종 이의 것은 필요 없다. 자, 2번입니다. 대리인이 사수를 써서 대리 행위 표시를 하지 않고 본인의 성명을 모용했다는 거죠. 본인의 어떤 그 뭡니까? 성명을 모용했다는 것은 명의를 도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줄에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명이 있었다는 거다, 현명이 없었다는 거다. 현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리인인 척하는 게 현명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었던 거죠.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자기 부동산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명이 없었기 때문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는 거죠. 자, 3번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관한 그 민법 규정에서의 제3자. 조문에서는 제3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얘를 상대방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대방 같은 경우는 무권 대리인하고 직접 거래했던 걔만 우리가 상대방이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전득자를 말하고 있잖아요. 전득자 같은 경우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뭐 넘겨받은, 또다시 넘겨받은 요런 애들 말하는 거죠. 이런 애들 전득자라 그러죠. 얘는 표현 대리를 주장할 그 상대방이 아닙니다. 얘는 포함시켜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전득자도 포함된다. 틀렸습니다. 자, 4번. 정당한 이유의 유무.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뜻하는 겁니다. 이거 어느 시점 기준 판단이라고요? 대리 행위 당시, 그죠? 계약을 했던 그때 그 당시 기준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입니다. 역시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없다? 다 됩니다. 다 됩니다.
3번 정답. 43번 문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입니다. 자, 1번의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관련된 규정은 법정 대리고 임의 대리고 복 대리고 일상 가사 대리고 다 적용됩니다. 자, 2번입니다. 대리인이 권한 외적으로 법률 행위를 했고, 여기서 권한 외적으로 법률 행위를 했다는 게 월권했다는 거죠. 권한을 넘겼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그걸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그 여부 판단 시점 말하는 거죠. 예, 대리 행위 당시 기준 판단입니다. 맞아요. 3번. 복대리인의 권한 나왔죠.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없다? 다 된다. 3번 정답. 틀렸습니다. 자, 4번은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가 있었고, 그러다가 그 표현 대리 권한을 넘겼다 그러잖아요. 그럼 소멸 후가 중요한 거라고요? 넘긴 게 중요하다고요? 넘긴 게 중요합니다. 넘긴 게. 그럼 이때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5번은 뭐가 보이세요? 그렇죠. 첫째 줄에 마치 본인인 것처럼 속였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지금 현명 있었다, 현명 없었다. 현명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자, 이 경우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성립될 수 없죠. 현명 없었기 때문에. 자, 다음 이제 45번으로 내려갑니다. 틀린 것은.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자,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해서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자에게 대리권을 줬다라는 표시를 제3자에게 했을 때 그때 성립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조문상 표현 제3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얘를 상대방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 그 상대방한테다가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도 없으면서 대리권을 줬다라고 표시를 했을 때, 수여 표시를 했을 때, 네, 그런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런 말이죠. 자, 2번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했고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역시 이렇게 복대리가 들어와도 표현대리는 동일하게 다 적용된다. 자, 3번 기본대리권 또 나왔죠. 된다. 그죠? 자, 4번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해제할 권한은 없잖아요. 그죠? 이건 대리 제도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5번입니다. 무권대리 행위가 나오고요. 이게 지금 제3자의 위법으로 야기가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봤던 무권대리인의 책임 문제는 과실 책임이었다고요? 무과실 책임이라고요? 무과실 책임이었습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한테다가 뭔가 귀책 사유가 있어야 책임 인정돼요. 귀책 사유 없어도 책임 인정돼요. 없어도 인정되는 것이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이제 무효와 취소 파트입니다. 자, 다시 엑기스로 갑니다. 엑기스는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엑기스 29페이지 와보시면은 이제 무효가 나옵니다. 무효. 자, 무효는 첫째,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 동그라미 2번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그 토지 허가구역 안에서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둘째 줄에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 데 있어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가 있습니다. 너 때문에 무효가 된 거예요. 자기한테 잘못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가 무효로 만들어 놓고 무효를 주장한다는 거죠. 이상하다고 안 이상하다고? 안 이상합니다. 누구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서 밑에 3번에 유동적 무효 봐보세요.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는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 수 있는 건데,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는 확정적 무효 같은 경우는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밑에 무권리자 처분행위 나오죠. 이거 무권대리하고 좀 다른 거라 그랬죠. 근데 무권리자 처분행위도 확정적 무효라고요? 유동적 무효라고요? 유동적 무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무권대리 같은 경우는 유동적 무효고, 이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본인 쪽에서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죠. 추인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유효로가 되는 거죠. 소급해서 유효된다 그랬습니다. 무권리자 처분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권리자가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다 유효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동그라미 2번 단락에서 무권리자 처분행위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권리자가 추인하셨군요. 그럼 이거는 그 효과가 계약 체결시로 소급해서 권리자한테다가 귀속되고 유효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5번 가서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추인은 유동적 무효 추인이 아니죠. 지금 5번에서 말하는 추인은 상대적 무효 추인. 상대적 무효를 추인한 유효로 될 때 소급해요, 소급 안 해요? 여긴 소급 안 한다 그랬죠. 그때부터 유효로 되는 거죠. 앞에 유동적 무효를 추인했을 때는 다 소급해서 유효되는 것들이었죠. 여기는 아닙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예 계약 자체가 지금 불성립됐다는 거죠. 이렇게 계약이 불성립했다는 건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효력을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전환이고 추인이고 다 안 되죠. 자, 2번 비진위 표시로 무효입니다. 이거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죠. 이거 추인을 하게 되면은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게 됩니다. 자, 근데 3번에 사회질서 위반, 5번에 강행법규 위반, 3번, 4번은 절대적 무효예요. 추인으로 유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5번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그 추인의 요건으로서 무효의 원인이 소멸해야 되고요. 자, 첫 번째 요건, 무효의 원인이 소멸해야 되고, 자, 두 번째 요건, 무효임을 알고서 해야 된다. 자, 6번 내려갑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 7번입니다. 추인도 결국 의사 표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묵시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자, 효과 갑니다. 추인을 하게 되면은 지금 8번에서 말하는 거는 추인을 했던 그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한 걸로 본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추인한 때부터라는 것은 역시 소급효가 없다는 것이고요. 자, 8번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했다는 거죠. 여기서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죠. 무효. 근데 무슨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죠.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을 하게 되면은 추인한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소급효 없이 유효로가 됩니다. 10번에서 말하는 무효였던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바꾸는 것도 무효행위 추인 규정 적용되기 때문에 소급효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효로가 됩니다. 자, 오른쪽 18번 주제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일단 유동적 무효 상태인 거죠. 그죠? 그래서 허가 받으면 소급 유효가 되는 건데요. 자, 밑에 효력을 확정짓는 사유들입니다. 일단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는 자, 동그라미 1번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된 거죠. 동그라미 2번은 지정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고 있죠. 1번과 2번은 더 이상 허가구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효력은 유효가 됩니다. 자, 그런데 내려갑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관할관청이 불허가를 때렸습니다. 4번 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허가 여부랑은 무관하게 조건이 불성취가 되면 조건 때문에 확정 무효됩니다. 자, 그다음 5번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이죠. 대표적인 허가 배제 잠탈은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죠. 그럼 유동적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자, 6번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행하지 않겠다고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죠. 그럼 이제 허가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확정 무효가 됩니다. 자, 7번입니다.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 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더 이상 거래가 존속되길 바라지 않고 있죠. 네, 이 경우도 다 무효로 확정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사례 가보시면은 2번 사례에서 갑은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허가구역 안에서의 그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자, 일단 아직 허가받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밑에 일단 그 효력은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유동적 무효도 어쨌든간 무효긴 하죠. 자, 그러니까 양 당사자 둘 다 밑에 이행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죠? 뭐 토지를 넘겨라, 뭐 등기 넘겨라, 이행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리고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밑에 채무불이행도 성립할 수 없는 거죠. 채무불이행은 계약 위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기다리는 중이에요.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에 토지 거래를 받기 전에 을은 갑에 등기 의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 못하고요. 자, 그리고 5번의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해제를 할 수가 없다. 자, 6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뭐 계약을 해제한다든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양 당사자들은 뭐를 해야 되냐? 밑에 나오듯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번에 갑과 을 둘 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해서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8번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협력해야 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행하시라고 소구할 수 있죠. 소구는 소송 걸어서 청구하는 거 말하는 거죠. 자, 9번입니다. 을은 매매대금을 줘야 협력 청구할 수 있어요. 매매대금 안 줘도 협력 청구할 수 있어요. 매매대금 안 줘도. 매매대금 제공이 없어도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자, 10번 내려갑니다. 갑은 을에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협력 의무 이행 거절. 야, 네가 돈 안 주니까 나 협력 안 할래 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도 협력해야 돼요. 협력해야죠. 협력이 선의행입니다. 자, 11번입니다. 을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을 안 하시네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해제는 못하고요. 뭐만 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계약금이요. 12번에 을이 계약금을 다 지급했고 일방이 이행 착수하기 전이면 여기서는 이제 계약금 2배 주고 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번에서 일단 현재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죠.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거는 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허가 신청했더라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그럼 기다려야 돼요. 계약금 달라 그래야 돼요. 기다려야죠. 이 상황에서는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14번에서 을이 병한테다가 토지를 전매했고 병이 갑과 자기를 당사자로 허가받았다라고 돼 있죠. 이거 뭐 말하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하려고 하는 거죠. 허가구역 안에서 중간 생략 등기하셨으니까 이러면 이거 유효다 무효다? 다 무효죠. 무효. 자, 그럼 밑에 보시면 16번에서 일정 기간 내로 허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당사자가 나름대로 이번 달 말까지 허가받자 그렇게 약정했다는 거죠. 근데 절차적으로 공무원들 일 처리 느려가지고 절차가 밀려가지고 허가 못 받고 약정 기간이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확정 무효로 만들어야 돼요. 기다려야죠. 그것만 가지고 확정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자, 밑에 17번에 을에 강박에 의해서 계약이 됐었다는 거죠. 그러면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거랑은 무관하게 강박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문제를 좀 풀어
그죠? 자, 무효 취소 파트 들어갑니다. 문제집은 87페이지입니다. 자, 87페이지 1번서부터 보시면은 무효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선다에 뭐가 보이죠? 일부 무효가 나왔죠. 일부가 무효면 일부만 무효가 원칙이에요. 전부 무효가 원칙이에요. 전부가 다 무효 이게 원칙. 자, 2번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고요. 뭔가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는 건데요. 이 채무불이행이라는 거는 채무불이행은 계약 위반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을 위반했다. 이게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그러면 계약을 위반했다. 그 계약 유효일 때 그게 위반이에요. 무효일 때 그게 위반이에요. 유효일.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유효인 계약을 위반하는 게 채무불이행. 바꿔 말하면 만약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채무불이행이야, 채무불이행 아니야?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그러면 계약이 무효니까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계약 위반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나왔고, 그럼 이건 계약 자체가 그냥 무효라는 거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채무불이행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3번에 뭐가 보이죠? 전환이 보이죠. 근데 또 무슨 단어가 보이죠? 불공정이 보이죠. 전환의 법리가 불공정에다가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안 까먹었죠? 불공정 전환 가능하다, 그죠?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 된다 그랬죠? 자, 4번입니다. 아예 불성립했잖아요. 아예 불성립했다는 거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효력을 다툴 수가 없다고요. 그럼 추인이 되냐? 안 되죠. 아예 없으니까요. 자, 5번 추인 요건 말하는 거죠.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됩니다. 자, 3번 문제요.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X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을과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근데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을이 갑한테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왜 할 수 없죠? 무효 상태니까.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자, 2번입니다. 갑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을 안 합니다. 협력을 안 하면 을은 해제를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력 의무 있죠?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예요. 그러니까 해제는 못해요. 위반했더라도 이 경우는 해제는 못하고요.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어요.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 구역 지정 해제.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된대요. 그럼 허가구역 아니죠? 그럼 효력은 뭘로 돼요? 유효가 되죠. 자, 4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허가 받으셨네요. 그죠? 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소급 유효가 되죠. 그러니까 계약 새로 할 필요 없습니다. 자, 5번입니다. 갑에 사기가 있었다면 허가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사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해도 됩니다. 문제 없어요. 다음 페이지. 자, 다음 이제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갑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에 토지 거래 허가구역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근데 아직 허가를 받진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인 거죠. 자, 1번 허가받기 전에 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 너 왜 돈 안 주냐? 라고 하면서 해제. 돼, 안 돼? 안 되죠. 채무불이행 될 수 없습니다. 자, 2번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는 거 하고
을이 대금 지급하는 거하고 동시 이행 아니잖아요. 허가 신청이 먼저예요. 대금 지급이 먼저예요. 허가 신청이 선이행입니다. 2번 정답. 자, 3번.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위반. 협력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 액수를 정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정해도 되겠죠. 약정 유효입니다. 자, 근데 4번은 일정 기간 내로 허가를 받기로 나름대로 합의를 받는데 그 기간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기다리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효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자, 5번이요. 5번 뭐가 생각나죠? 병에게 전매했다. 그래서 갑과 병을 당사자로 허가받았다. 이거 뭐죠?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지금은 허가구역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무효.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7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고요.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자, 그리고 을이 갑한테다가 지금 현재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자, 1번.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면은 유동적 무효였던 것은 그쵸? 소급해가지고 유효로가 되는 거다. 맞아요. 자, 2번. 확정적 무효가 되면 그에 관해서 귀책 사유 있는 자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해도 되죠. 결국 무효는 누구나 주장 가능합니다. 자, 3번. 갑이 을의 매매대금 이행 제공 없음을, 야, 을 네가 돈 안 주니까 나는 협력 안 할 거야. 이행 거절할 수 있어요? 협력해야 돼요. 협력해야죠. 선이행. 따라서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자, 4번입니다. 갑과 을이 관할관청에다가 허가를 신청했고, 자, 그리고 허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중도금이 들어간 건 아니죠. 이거 이행착수예요? 이행착수 아니에요? 이행착수 아니죠. 그러면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자, 5번. 허가를 받기 전까지 을이 갑한테다가 계약금 내놓으라고. 그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잖아요. 그쵸?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이어서 취소가 나오고 있죠. 취소. 자, 시간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취소부터.